이 추세선을 무시하라는 것이 실제로 가격이 가지고 있는 시간당 가격이 얼마씩 올라가는 그 비율이죠.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일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 프라핀 레이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록 놔두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추세선입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상단 밴드, 중심선과 하단 밴드, 밴드와 밴드라는 것은 가격에 박스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밴드를 벗어난다는 것은 가격 밴드를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박스의 추세의 방단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단 밴드 돌파, 하단 밴드 돌파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 논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린저 밴드의 전통 활용은 어떤 방법이 있죠? 그냥 볼린저 밴드에 대한 활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중심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상하 밴드를 청산선으로 삼는다. 혹은 하락 추세에서 상 추세에서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그 상태를 크게 이탈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자. 원래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다만 그 박스가 2차원적인 시세의 직선적 시세가 아니고 시세의 변동성을 감안한 그 박스를 형성해서 박스권 매매를 한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볼린저 밴드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세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시세가 이렇게 왔으면 볼린저 밴드는 지 멋대로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좁아졌다가 또 넓어졌다가 또 이렇게 이런 식의 확산이 정상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여기 갑자기 이제 어떤 좁아지면서 또 넓어졌을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좁아진 다음에 또 이런 형태를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좁아졌다가 볼린저 밴드는 항상 이제 이런 개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 하에서 또 이렇게 되면 이런 개념 하에서 이게 돌파되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돌파되느냐 위로 돌파되고 무너지면 이제는 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볼린저 밴드는.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사실 일반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활용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존 볼린저 아저씨가 이걸 개발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답슨이라는 분이 이것의 활용법 즉 프랙티스를 개발했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만약에 그 투자상자 시험에는 나올 시험에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데나 쓰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것의 활용은 항상 모든 시세가 그렇지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내가 그 시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을 못 찾는답니다. 내가 볼린저 밴드를 밖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을 때는 참 굉장히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지만 내가 시세의 중심에 들어와서 보고 있을 때는 정말 해석이 난감하고 볼린저 밴드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시세의 전환점을 알 수 있는가. 이미 정해진 방향에서 매매하는 것은 볼린저 밴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전환될 때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죠? 일단 밴드 폭이 그죠? 좁아졌다. 그 다음에 넓어진다 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밴드 폭이 좁아지면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중심선을 우리가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중심선을 일단 하면 그 돌파한 방향으로 시세가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해버리면 시세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밴드를 이탈한 시세가 밴드 내로 진입하면 예를 들면 밴드가 이렇게 쓰면 안 나가야 되는데 이 시세가 미쳐서 한번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분출이다. 나갔다가 밴드 속으로 도로 들어오면 이것은 이제 시세가 곧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또 네 번째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밴드가 이탈했다가 그 다음 새로운 고점이 밴드를 이탈하지 못하고 밴드 내에 형성이 되면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시세가 이탈했다가 다시 나와서 밴드를 넘지 못하고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경우에 비록 이평선상 평균 실수로 이 가격상 신고점을 경신했다 하더라도 이 신고점 경신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형성되면 이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시세가 있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가려는 방식대로 이렇게 앉는 시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타나면 우리가 두 팔 벌려 앉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또 시세가 바뀐다. 또 뭐 있죠? 이게 한 뭐 두루루루 이렇게 쓸 수 있는, 제가 본 책이 한 볼린저 밴드만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보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그중에 거짓말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렇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 일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볼린저 밴드식 눈이죠. 볼린저 밴드의 눈. 소위 말하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의 시세로만 이걸 또 보는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전체 시세를 보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거를 놓고 시세를 보면은 이 기준으로만 볼라 한다. 이 기준으로. 해보면 꼭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세 폭도 있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추세입니다. 추세. 근데 추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차원적 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박스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서 밴드가 이렇게 폭이 확장됐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지만 실제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박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어디로 확장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박스 브레이크아웃은 뭡니까? 시세가 이렇게 있으면 찍찍찍찍찍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물론 이 브레이크아웃 하는 것이 해보면 이렇게 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버리는 거. 요게 제가 이제 트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또 이탈했는 줄 알았는데 되돌아 들어오는 이것도 트랩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덜 가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경우. 이거는 페일이다. 그죠? 이런 것들의 형태가 왜 나타나는지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 정도만 얘기해도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의 가장 결정적인 활용법은 뭐냐면 실제로 추세의 이탈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는데 쓰는 것이지 매도를 하는데 써먹는 것이 원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이 중요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새로운 추세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새로운 추세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는 만약에 파동으로 확대한다면 뭡니까? 새로운 파동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래서 여전히냐 새로운 파동이냐,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세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우리가 뭐 선물 투자, 옵션 투자 이 관점에 보는 것이 아니라 현물 투자를 하든 만약에 아파트를 사든 뭐 하다못해 골드바를 하나 사더라도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 인간의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은 누군가가 고가를 불러서 새로운 고가를 형성해는 만들어내는 과정이,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동서남북을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이 오르니까 에라 하고 고가 던져가지고 그냥 고점 잡고 끝나는 시세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도 하단 말입니다.